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주치 민박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제약업계는 저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일부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온 의사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매주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유 모를 피로감, 흐릿해지는 기억력, 소화불량, 밤에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밀검사와 혈액검사를 해보면 놀랍도록 무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한 움큼씩 드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다른 약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건강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드셨던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약해지고 혈압이 널뛰게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고 싶지 않다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종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심장, 뇌, 간을 조용히 해치고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보충제 5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이미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 우리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점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량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옆집 순자 씨가 좋다던데 하고 드시거나 딸내미가 명절 선물로 사줬는데 하시며 드십니다. TV에서 기억력, 관절에 좋다고 하니 드시죠. 하지만 누구도 딱 한 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이 성분이 부족할까? 내가 과다 복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매일 먹는 혈압약이랑 충돌하진 않을까? 저는 똑똑하고 건강하셨던 68세 할머님 한 분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건강에 좋다며 꾸준히 드셨던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이었습니다. 또 다른 75세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비타민,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칼슘, 심지어 단백질 파우더까지 약통을 가득 채우고 왜 먹을수록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지 답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은 매일 먹는 알약의 개수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독이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뭘 계속 먹고 뭘 버려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몇 분 안에 어떤 5가지를 피해야 하는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팔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얻은 의사의 양심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몇 분의 영상 시청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오해들이 우리를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병들게 만드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오해들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혹은 냉장고 한 구석에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 젊음의 묘약일까? 폐암의 함정일까? 이것은 50세 이후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을 추가로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심지어 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어왔죠. 심지어 나는 젊고 건강하게 살려고 먹는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 반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이 2가지 비타민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3만 명 이상의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폐암 발병률이 무려 29%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년간 고용량 비타민 E를 섭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심부전과 뇌출혈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기는커녕 무분별한 섭취가 오히려 질병을 더 빨리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제 환자였던 68세 박 할아버님을 기억합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건강한 분이셨죠. 노년을 걱정한 나머지 3년 동안 매일 아침 비타민 E400IU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초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아버님은 슬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400IU라는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안전 권장량을 훌쩍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항산화 물질은 고용량 알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근, 호박, 시금치, 그리고 해바라기 씨나 호두가 포함된 다채로운 식단은 훨씬 더 풍부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영양을 얻을 때 질병 예방 효과가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 인한 위험한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칼슘 과다 복용은 뼈를 튼튼하게 할까? 심장병에 덫이 될까? 뼈가 더 튼튼해질까? 아니면 심혈관에 덫이 될까?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의 궁금증입니다. 우리는 노년에는 골다공증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칼슘을 꼭 먹어야 한다는 조언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칼슘을 과다 복용하면 이전보다는 더 많은 위험을 가져오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저는 70세 이 할머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칼슘 보충제를 사서 매일 2000mg 이상, 즉 권장량의 2배를 드셨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녀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과도한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 벽에 침착되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막히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 이런 역설이 발생할까요? 우리 몸은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너무 많은 칼슘을 섭취하면 장과 신장이 모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남은 칼슘은 혈관, 관절, 신장에 쌓여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혈관이 석회화되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칼슘이 혼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칼슘이 뼈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와 운동, 그리고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이나 일광욕 없이 칼슘 알약만 먹는다면 그 칼슘은 대부분 심장, 신장, 혈관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안전한 해결책은 균형에 있습니다. 멸치, 작은 새우, 두부, 우유, 녹색 채소 등 자연적인 칼슘 공급원을 우선시하십시오. 매일 아침 30분씩 햇볕을 쬐고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면 심혈관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뼈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는 의사로부터 칼슘 부족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있을 때만 복용해야 하며 용량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셋째,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개선은 오해? 출혈 위험? 은행잎 추출물이 정말로 기억 상실을 막아줄까? 지난 수년간 흔히 진코GINKGO라 불리는 은행잎 추출물은 노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뇌혈액순환 개선, 치매 예방, 명밀한 정신 유지와 같은 매력적인 문구로 광고되죠.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수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3,000명 이상의 노인을 6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 상실이나 치매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코를 먹으면 뇌가 명민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근거 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코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멎지 않아 출혈이 오래 지속되고 뇌출혈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많은 노인분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코를 이러한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훨씬 더 커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72세의 김 할아버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평소 건강했지만 가끔 건망증을 호소했습니다. 광고를 믿고 매일 진코를 복용했죠.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가볍게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혔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타박상 정도로 끝났을 충격이 뇌출혈로 이어져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그 알약이 상황을 이토록 심각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코 없이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활 방식과 식단에 있습니다. 녹색 채소, 생선, 올리브유, 통곡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매일의 두뇌 활동을 유지하고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이 어떤 진코 알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정한 뇌의 보약입니다. 넷째, 단백질 파우더 근육 보호, 신장 손상 위험.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근감소증, 즉 근육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를 마시면 젊은이처럼 근육이 단단해질 것이라는 광고를 쉽게 믿게 되죠. 실제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인의 몸은 젊은 사람과 단백질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초과분은 근육으로 저장되지 않고 신장에서 걸러내야만 합니다. 60대, 70대가 넘은 분들의 신장 기능은 이미 약해져 있어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단백질을 걸러내는 것은 큰 부담이 되어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한 전형적인 사례를 기억합니다. 75세의 황 할아버님은 친구들로부터 단백질 파우더를 마시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 믿고 매일 2스푼씩 꾸준히 마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그는 피로감과 소화 불량을 느끼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충분할까요? 전문가들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약 1g의 단백질만 필요하다고 권장합니다. 이는 체중이 60kg이라면 약 60g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미로 이는 보충제 없이 매일의 식사를 통해 충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 1개, 두부 반모, 작은 생선살 1조각, 그리고 삶은 콩이나 견과류를 조금 더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총 단백질 양이 됩니다. 또한 자연식품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제공하여 몸을 더 균형 있게 만듭니다. 단백질은 근육이 단련될 때 비로소 근육으로 변합니다. 매일 걷기, 기체조,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운동 없이 파우더만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디저트, 종합 비타민 한 포 건강 만능, 약물 상호작용 위험. 매일 종합 비타민 한 포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에는 너무 편리해 보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믿고 부적처럼 여기며 꾸준히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 포장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종합 제품의 성분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십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 허브 추출물까지 포함됩니다. 문제는 그중 많은 성분이 중복되거나 권장량을 초과하는 고용량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과다 섭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치료 약물과 쉽게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65세의 한 여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추천을 듣고 포장 형태의 종합 비타민을 추가로 구입했죠. 성분에는 비타민 외에도 고용량의 비타민어,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그리고 마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간 수치가 높아지고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났으며 치아를 뽑을 때 피가 잘 멎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보충제와 치료 약물 간의 조용하지만 해로운 상호작용의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은행잎을 아스피린과 함께 사용하면 뇌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칼슘을 항생제와 동시에 복용하면 항생제 흡수율이 떨어져 약효가 감소합니다. 위험한 점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전혀 모르고 보약이니까 무해하다고 생각하며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몸에 부족한 영양소만 정확히 보충하고 혹시나 해서 종합 비타민을 먹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면 매일 종합 비타민을 섭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최고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자연식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건강의 비밀과 의사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지만 필요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떤 습관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듯이 건강은 수많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영양이 충분한 식사, 매일의 몇 걸음, 따스한 아침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보충제도 대체할 수 없는 튼튼한 기반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5가지 위험한 오해들, 즉 고용량 비타민이 무분별한 칼슘,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종합 비타민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양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지가 해를 끼치는 원인입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것에 반대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이미 현명한 건강 소비자가 되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과학적이고 현명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주도적으로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여전히 수십 가지 알약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면서도 정말 필요한지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본 적 없는 분들에게 말입니다. 때로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안타까운 합병증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과학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나는 알물 선택하고 건강하게 살며 질병이 조용히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조용한 확언입니다. 노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건강하고 명민하며
여전히 자신 있게 장을 보고 요리하고 대화하며 자손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노년,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 민박사이며 여러분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현명하게 이해하고 선별하며 사용하는 여정에 동행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건강을 돌보는 간단하지만 안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